다음은 피지컬 인터넷의 개념. 먼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동향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서 사실 피지컬 인터넷에 대한 개념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상세하게 피지컬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에서 이미 유추하셨다시피 피지컬 인터넷은 디지털 인터넷 20세기 말부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1990년대 또는 미국 국방성까지 이야기를 하자면 8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확산된 것은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디지털 인터넷에서 혁신적인 어떤 데이터 공유나 정보의 공유, 네트워킹 측면에서 혁신을 가져왔었던 것을 물리적인 우리 물류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개념이 피지컬 인터넷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도래하기 전에는 그래도 인트라넷이다라는 형태로 다양한 네트워크가 존재했었는데요. 각 기업 또는 단체, 국가, 개별적인 어떤 용도, 목적에 따라서 폐쇄적인 네트워크가 운영되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인터넷이라는 형태는 아시다시피 TCP/IP라는 어떤 공통의 국제적인 규약, 프로토콜에 입각해서 데이터들을 패킷이라는 어떤 표준화된 단위로 쪼개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구현이 된 네트워크망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컨셉이 인터넷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들을 패킷으로 분할해서 회선을 공동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이용 효율을 향상한다라는 측면이 디지털 인터넷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물류에서의 피지컬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화물들을 데이터를 패킷으로 나눴던 것처럼 좀 더 표준화된 어떤 패키지를 활용해서 그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패키지를 활용해서 모듈러 용기라고 통칭을 하는데요. 피지컬 인터넷에서. 여기에 패키징된 화물들을 노드라고 칭하는, 피지컬 인터넷에서 노드라고 칭하는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물류센터는 표준화된 패키지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에 포커싱이 맞춰진 물류센터인데요. 혼재센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노드라는 공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보관 기능보다는 바로 이 화물들을 들어오는 족족 분류해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류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이 제품들을 각 배송될 그 배송처에 따라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를 하고 또 이 물건들이 적재될 차량에 공동화된 어떤 표준화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혼합해서 적재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또 다양한 물성을 가진 제품들을 혼합해서 적재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사실 적재되는 적재 공간, 차량의 적재 공간을 가정했을 때도 공실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적재하는 그런 개념도 사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 센터를 거쳐서 공동 배송까지 연계되는 그런 복합적인 공동 물류를 지향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적재율도 향상시키고 운송거리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피지컬 인터넷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에는 물류 자원을 공동화하는 그런 체계들이 기반이 되어야 될 거고요. 패키지도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물류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혼재센터라는 형태로 변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 형태로 모든 자원들을 공유하고 공동화한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서로 자원을 다양한 기업들이 공유하는 그런 궁극적인 공동화 물류 체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PI 실현 이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피지컬 인터넷의 어떤 개념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사업자나 업종을 뛰어넘는 오픈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는 체계로 궁극적으로는 공동화를 단순하게 물류 창고만 쉐어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프로세스도 쉐어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원들, 차량과 물류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기기라든지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공동화하는 그런 오픈 네트워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표준화한다. 운영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에 들어가는 다양한 프로세스라든지 프로세스에 어떤 필요한 다양한 절차들, 시스템들, 기기들, 또 인력들, 이 모든 것들을 표준화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DX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최신의 기술, 최근에는 AI 기반의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가속화되고 극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칭했었던 그런 다양한 정보 분야에서의 새로운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물류 운영을 자동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안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도 뭔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고 뭔가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어떤 그런 체계,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AI 기반으로 했을 때 예측하고 또 사람이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물류 측면에서 운영상의 판단들을 자동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려면 또 데이터가 또 많이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축적되는 그런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AI 기반의 어떤 의사결정 체계, 예측 체계들을 실현할 수 있는 것도 피지컬 인터넷을 통해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각 기업별로 단절되어 있는 기업별로 자체적으로 또는 3PL 기업을 통해서 자체 네트워크, 자체 센터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단절된 체계 하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런 피지컬 인터넷의 공동화를 통해서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단순하게 물리적인 효율화뿐만이 아니라 정보와 데이터가 축적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과 효율화의 새로운 어떤 그런 아이디어들도 또 창출해낼 수 있는, 지속적으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PI가 지향하는 방향성, 구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피지컬 인터넷에서 다루는 영역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패키징 측면에서 공동화해서 다양한 크기의 제품들을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듈화된 패키징, 유닛 로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패키징 모듈화의 영역, 유닛 로드의 영역과 그리고 물류센터의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환적센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보관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환적에 좀 더 포커싱된 환적의 자동화와 효율화, 여기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불가피하게 보관되어야 되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 제품들에 대한 보관이나 핸들링 측면에서도 공동화된 측면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표준의 운영 체계와 물리적인 공간, 기기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노드의 영역, 물류 창고의 영역. 그리고 무버라고 통칭되는 네트워크, 운송 측면에서의 최적화. 사실 피지컬 인터넷의 시작이 어찌 보면 이런 운송에서의 비효율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각 기사별로의 운송할 수 있는 이런 장거리를 줄이고 좀 더 단거리에 운송이 가능한 어떤 그런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성이나 어떤 라우팅을 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영역.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시를 할 수 있는 어떤 차량 적재, 짐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짐짝이의 영역, 배차의 영역,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영역이
무버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친환경 차량으로 운송수단을 전환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은 정보의 가시성 극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정보 가시성 극대화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모든 그 기반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규약들, 마치 인터넷의 프로토콜과 같은 그런 약속들, 또 물리적으로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물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물류 시스템이 과거에 기업들마다 구축했었던 WMS, TMS 같은 것, 뭐 WCS, WES 뭐 같은 것뿐만 아니라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다 관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하고 효율화된 WMS, TMS 같은 솔루션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런 다양한 어떤 인터페이스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이나 또 관제 측면에서도 좀 더 시각적으로 또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의 관제 솔루션,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그런 영역이 프로토콜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프로토콜 자체만 뿐만이 아니라 유닛노드나 노드, 무버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그런 기준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기반, 그리고 중심이 되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또 이러한 추진 방향성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피지컬 인터넷인데요. 단순하게 학술적인 측면에서 연구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벌써 등장한 지 10년이 넘었죠. 아까 2010년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몽트르 교수님 첫 논문이 나온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정도로 기억되고요. 벌써 10년, 1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동안 다양한 실질적인 POC라고 할까요? Proof of Concept과 뭔가 테스트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거 짧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럽에서 진행된 라마일로겠죠. 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라마일로 프로젝트는 뭐 보시면 브뤼셀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뭐 영국, 또 프랑스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컨셉으로 시도가 되었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유럽은 피지컬 인터넷의 방향성이 조금 친환경에 더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친환경도 특히나 라스트 마일 측면에서 좀 포커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일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도심 지역에 소규모의 라스트 마일 통합 물류 센터를 설치한다라는 게 핵심 컨셉이었고요. 뭐 마이크로 풀필먼트다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고 시도가 되었던 분야이긴 합니다만, 바로 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MFC라는 컨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MFC에 더해서 그런 MFC에서 최종 배송지로 배송하는 그런 그 배송 수단을 차량이 아니라 자전거, 또는 자전거 뒤에 뭐 그런 수레를 실른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뭐 전동화된 형태의 배송 수단인데,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이 몰고 다니는 그런 작은 그런 운송 수단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요. 어쨌든 도심 내에서 촘촘한 배송 네트워크와 거점을 구성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배송의 어떤 움직임들을 친환경적인 배송 수단으로 한다라는 컨셉이 라마일로라는 프로젝트의 핵심 컨셉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모듈루시카라는 케이스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패키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지컬 인터넷의 4대 요소 중에서도 유닛 노드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표준화된 패키지를 통해서 일단 물건을 좀 공동 적재하고 좀 손쉽게 핸들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어찌 보면 피지컬 인터넷을 구현하는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루시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M박스 또는 N박스라는 형태로
N박스는 조금 크기가 큰 박스인데요. 어쨌든 모듈러형이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표준의 사이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조합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통칭되는 팔레트 사이즈에 같이 올라가서 조합될 수 있게끔 하나의 팔레트 단위의 크기로 조합될 수 있는 그런 모듈 형태의 패키징을 테스트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던 N박스에 이어서 좀 더 크기를 다양화하고 좀 더 소규모의 박스까지도 서로 조합해서 여러 가지의 복수의 어떤 이종 크기의 박스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팔레트로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테스트를 했던 것이 N박스라고 볼 수 있고, 이 N박스를 하나의 팔레트로 조합을 해서 로딩 언로딩 하는 테스트를 포괄하는 것이 모듈 슈카 프로젝트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유럽과 미국보다는 팔레트 사이즈도 굉장히 표준화가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 로지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만 팔레트뿐만이 아니라 KPP의 팔레트, 또 KCP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양한 물류 기기들, 용기들, 이런 것들도 바로 이 모듈 슈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들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좀 더 미리 정착되어 있고 많이 확산되어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나라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하고요. 일본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운송 측면에서의 비효율을 모달 시프트, 그러니까 다양한 운송 수단으로의 환적 체계를 통해서 좀 해소한다. 그 해소의 주된 목적은 어쨌든 트럭 운송기사의 부족 현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실 가장 시급한 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운송 수단을 통해서 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환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물류 전문가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환적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효율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있을 수밖에 없는 비효율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또 고민들, 그리고 가능하면 공동화를 통해서 이런 비효율들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 쉐어함으로써 또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있었던 일본 내 피지컬 인터넷 그 동향 세미나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시점으로 보면 2월 초였습니다. 네, 2025년 2월 초였고요. 거기에서도 사례 발표의 주된 내용들은 다 공동화 측면에서도 주로 모달 시프트 측면에서 각 인더스트리별로 뭐 FMCG, 소비재 영역에서나 뭐 복사기, 카메라 같은 그런 특정 산업재 또는 소비재 영역에서 각각의 어떤 기업들 간에 그 인더스트리를 구성하고 있는 경쟁사 간에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 사례 발표들이 주된 내용이었고요. 네. 그 측면에서 일본은 좀 일관되게 좀 경쟁사 간의 공동 출자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정보주도하에서 만들어내려는 그런 측면의 노력이 좀 일관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로지솔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기업들이 함께 지금 이 팔레트 풀링 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공동화된 어떤 유닛화된 어떤 화물 취급이 가능한 어떤 이런 체계를 지금 모든 산업계 기업들이 누릴 수 있게끔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라고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인프라이고 우리의 물류 업계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뭐 최근에 조지아텍과 계속 화상으로 계속 뭐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피지컬 인터넷 창시자인 몽트류 교수님도 굉장히 놀라는 것이, 이런 비즈니스를 또는 이런 체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안정화된 어떤 이런 체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결국 피지컬 인터넷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몽트리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팔레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어떤 패키지 용기들 측면으로, 그러니까 모든 제품들이 어쨌든 다 규격화돼서 다룰 수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예외는 있겠죠. 근데 대다수의 어떤 제품들을 규격화라는 이런 영역 안으로 불러들여서 표준화된 그리고 공동화된 프로세스 안으로 태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결국에는 패키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럽에서 보셨던 모듈슈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유닛 공동화된 어떤 이런 측면에서 유닛 로드 시스템을 피지컬 인터넷에도 일단 만들어내는 것이 피지컬 인터넷 구현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측면에서의 영역이고, 이미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뭐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이런 팔레트 풀링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컨테이너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수출할 때 그 큰 24피트 이런 그 컨테이너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용기를 담는 자동차 영역에서든 전자제품 영역에서든 다양한 그런 어떤 기기들, 용기들을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좀 산업별로 서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피지컬 인터넷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기반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 부분 그 측면에서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